제 4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일본의 이모저모. 오늘 이 시간에는 일본의 킨키치호라는 곳을 설명을 드릴게요. 2주차에서 일본의 풍토와 자연관에 등장을 했었죠. 일단 혼슈 중앙 서쪽에 위치하는 지방. 지도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여기 가운데 혼슈, 그리고 위에 홋카이도 있고 혼슈에서 서쪽이니까 큐슈하고 혼슈의 중간에 있는 킨키치호 지방이 되겠죠. 자, 구체적으로는 교토부, 오사카부,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현이죠. 미에켄, 시가켄,兵庫켄, 나라켄, 와카야마켄이 있고, 자, 고대 이래 일본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 되었던 지방. 자, 일본의 에도라는 지금의 도쿄로 수도가 이전이 되기 전에는 이 교토가 일본의 수도였었죠. 자,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역사적인 건축물이나 문화재들이 많이 있겠죠. 또 예로부터 상업, 무역업이 굉장히 활발히 발달한 상업의 도시 오사카. 자, 그래서 지금은 관동 지방의 대표적인 도시 하면 동경이 있고, 관서 지방의 대표적인 도시 하면 오사카하고 이 교토가 있죠. 교토는 옛 수도니까 대표적이고, 오사카는 지금의 관서 지방의 어떤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 되는. 자, 그래서 특히 나라현에 가면 호류지라는 굉장히 유명한 사찰이 있고요. 자, 그리고 효고켄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히메지성이 있어요. 자, 그리고 오사카 하면 오사카조라고 해서 오사카성.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세운 오사카의 굉장히 상징적인 랜드마크죠. 자, 그럼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가 직접 다녀온 교토와 오사카를 간략히 살펴볼게요. 자, 먼저 교토는 제가 2010년 2월에 일본 큐슈 지방의 가고시마현 유학 시절에 수학여행으로 다녀왔었어요. 자, 그리고 오사카는 2016년 9월에 다녀왔었는데, 이제 뭐 여행으로 다녀왔었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사진을 대거 날리게 되면서 사진이 몇 장 남아있지 않아서 안타깝긴 하지만 정말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릴게요. 자, 먼저 이제 수학여행으로 간 거다 보니까 저 말고도 다른 유학생들도 같이 이제 가게 됐고요. 정확한 수학여행의 목적지는 교토였는데 일단은 오사카 공항으로 향했었어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처음에는 도착해서 이제 버스로 오사카 시내거든요. 지금 여기는 오사카 시내를 지나서 자, 먼저 여기 보면은 나라켄, 나라 현립대학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나라켄에 먼저 이동을 했어요. 자, 그래서 나라켄 하면은 유명한 게 뭐 사슴공원도 있고 사슴이 진짜 유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갔던 코스에는 사슴공원을 따로 가지는 않았었는데 맨 처음에 이제 들어갔던 여기 이제 식당 겸 아래는 이런 이런 용품들을 판매하는 상점이 있었는데 그 바로 앞에 이렇게 사슴이 있었어요. 되게 신기했어. 그래서 그리고 처음 도착해서 이제 점심 식사를 했는데 이렇게 단체로 차려져 있더라고요. 내심 교토하면 정말 음식의 고장이라고 할 정도로 음식의 종류가 굉장히 많고
당연히 옛 수도였으니까 전통적인 음식도 많고 또 그런 레시피들이 잘 보존이 되어 있어서 그 명맥도 상당히 이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막 기대를 하고 갔었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단체 예약 손님을 받다 보니까 이때 먹었던 느낌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음식이 약간 너무 식어 있었어. 너무 식어 있었어가지고 그렇게 맛있다라는 느낌보다는 예쁘고 화려하긴 했는데 좀 생각보다는 실망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원래 교토 음식은 맛있다고 해요. 식사하고 나오니까 그때도 막 사슴들이 뛰어놀고 있더라고. 자, 그리고 점심 먹고 이제 이동한 곳이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손가락 손숫자에다가 산 되어 있죠. 다무케야마라고 읽어요. 다무케야마 진자라고 해서 다무케야마 신사인데 이 신사는 그러니까 그 토다이지라고 나라현의 대표적인 그 불교 건축물이 있거든요. 그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동대사인데 그 토다이지, 동대사의 수호신을 모셔두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신사 구경을 하고 여기가 이제 전부 토다이지, 동대사의 건물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 있는 대표적인 불교 건축물이고 그리고 이 동대사의 특징은 이제 뭐 중국 그 송나라 건축 양식이라고 지어졌다고 했던 게 기억이 나고 또 이제 뭐 목조 건축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당이 나와야 되는데 자, 이게 바로 토우다이지, 동대사의 그 대불전. 그러니까 그 불상이 모셔져 있는 대불전이 되겠죠. 자, 그래서 내부에 이렇게 거대한 불상이 모셔져 있어요. 이게 얼굴 크기만 이게 길이가 5m나 된다고 해서 이게 굉장히 커요. 이 사진보다 실제보다 훨씬 크고요. 일본 킨키 지방의 나라현 하면은 이제 동대사, 토다이지라고 할 만큼 굉장히 대표적인 크기가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여기도 전부 다 이제 그 지금 살펴보고 있는 토다이지 동대사의 전체 이제 건축물 탑이라든지 굉장히 크고 또 그만큼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첫날은 점심을 먹고 토다이지 동대사를 살펴보고 이렇게 뭐 외국인 유학생들도 있고요. 살펴보고 이제 우리의 원래 수학여행 목적지인 교토로 향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그러니까 호텔 건물이었고 지금 여기는 이제 교토예요. 그때 교토까지도 버스를 타고 이동을 했었고 도착해서 그때 이제 그 외국인 교수님의 이런저런 오리엔테이션을 듣고 그 호텔식 식사를 저녁으로 먹고 잠깐의 자유시간이 주어졌었던 것 같아요. 자유시간에는 뭐 여기저기 둘러보고 이게 사진이 좀 흔들렸는데 지금 여기가 교토역이에요. 교토역이고 잠깐 교토역에 가서 이런저런 구경을 했는데 이런 맛있는 타르트 케이크가 이렇게 있었어.
이게 흔들렸는데 지금 교토駅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호텔 내부로 돌아와서 호텔 뭐 옥상도 가보고 뭐 이렇게 유리 정원 같은 거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친구하고 같이 이제 짝이 돼서 같이 묵었던 호텔은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생겼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일어나서 아침 조식을 챙겨 먹고 같이 이제 좀 친했던 친구들 몇 명이랑 교토역으로 향해서 이제 지하철을 치카테츠를 탔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유학을 했던 카고시마에는 거기는 이제 워낙 남쪽이고 시골이다 보니까 지하철이 없고 노면 전차가 있었어요. 트램이라고도 하죠. 노면 전차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교토로 어떻게 보면 상경을 해서 지하철을 처음 타봤었어. 그래서 지금 여기 교토 당역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하철 타고 그 이제 기쁘리바라고 해서 매표소가 있는데 영무원한테 이제 사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학생분들은 다들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이런 거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지금 다 교통카드로 지하철을 타잖아요, 대중교통을. 근데 일본도 물론 교통카드가 있긴 있는데 일본은 아직도 그 종이로 된 표를 이렇게 발권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제가 초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이 표로 된 이 표를 발권을 해줬었어요, 자동으로. 그리고 버스카드가 도입이 된 게 제가 중학생 때니까 거의 2000년대에 들어서서부터 그게 이제 생겨났었는데, 일본은 아직도 이때 2010년 당시에도 이런 종이로 된 표를 발권을 해줬고, 그리고 아직도 이 종이로 된 표를 발권을 해요. 물론 그 교통카드도 도입을 했는데 우리나라보다는 약간 이런 전산적인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느린 편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역은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지하철을 타고 이제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이제 교토역에서 아마 지금 기억에 그 가라스마 역에서 내렸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저희 일행이 다른 역으로 이제 간 이유는 보통 이제 교토하면 금각사, 뭐 은각사, 그리고 청수사, 그리고 뭐 이런저런 유명한 절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우리는 그 절을 가는 것보다도 그때 당시에 이제 저하고 제 친구는 기모노 체험이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교토에 이제 번화가로 이동을 해서 좀 놀 생각으로 갔던 것 같고 이제 처음 내려서 이런저런 거리 풍경을 보니까 좀 특이했던 게 가고시마하고는 다르게 이제 확실히 교토의 이런 전통 오모찌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팔고 있는 그러니까 전통 찻집, 뭐 전통 디저트 가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파르페 하나를 팔더라도 그냥 파르페가 아닌 이제 전통의 도시답게 일본 하면 오차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차, 말차라고도 하죠. 그 말차를 섞은 아이스크림이라든지 파르페라든지 뭐 그런 퓨전 디저트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관광하기에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때 당시에는 이게 거의 이제 15년 전쯤 되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냥 이런 곳곳의 거리 풍경이나 뭔가 일본스러운 이런 물품들이 제 눈에는 굉장히 신기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꽤 익숙해져 버렸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이런 사소한 것들이 너무 그냥 신기하고 재밌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거리를 돌아다니기만 해도
뭐랄까, 되게 일본스러운 분위기? 그런 게 물씬 느껴져가지고, 그냥 특별한 관광지나 유명한 그런 명소를 가지 않아도 되게 여행하는 기분이 났던 것 같아요. 이게 또 사람마다 특징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여행을 할 때 굳이 이렇게 계획을 짜지 않고 온천욕을 하거나 좀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하는 편이고, 막 유명한 뭐 랜드마크나 뭐 그런 명소를 가는 것도 좋겠지만, 목적지 없이 그냥 무작정 그냥 내 발길이 닿는 대로 그런 식으로 여행을 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그냥 혼자 보고 느끼고 깨닫고 그런 여행을 좀 즐기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때도 그 같이 이제 갔던 사람들이 그 코드가 조금 맞았어서 무작정 여기저기 이렇게 구경하고, 교토는 그 우리나라 경주처럼 옛 그 수도답게 그냥 거리 곳곳이 꼭 유명 명소가 아니더라도 되게 뭔가 보존이 잘 돼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재미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기모노 체험을 하러 갔죠. 기모노 렌탈을 뭐 어쩌고저쩌고였던 것 같은데, 저 기모노 렌탈 샵인데, 우리도 이제 뭐 한국에서 한복 체험하듯이 그거하고 비슷하고, 그때 당시에 뭐 일일인가 몇 시간 체험하는데 1만 엔이 조금 안 됐던 것 같아. 1만 엔이 좀 안 됐으니까 9천, 그러니까 8, 9천 엔 정도를 했는데, 그렇게 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는 거의 10만 원이 되잖아요. 사실 이제 학생으로서는 꽤 이렇게 저렴한 가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모처럼 교토에 처음 가봤고 수학여행이고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추억을 남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모노라는 거를 정말 정식으로 이제 처음 입어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힘들었어.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를 입혀주는 사람이 두 사람이나 되고, 입는 데만 해도 1시간 가까이 걸렸던 것 같아요. 기모노 입고, 이 뭐 머리 헤어 장식을 하고, 이 헤어 장식을 하는데 이것저것 다 해서 거의 2시간? 준비 시간만 2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한 여자친구하고 같이 이제 기모노 체험을 했고, 이제 같이 갔던 그 선배 오빠들은 기모노 체험을 안 하고 그냥 같이 그냥 즐겨주는?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꽤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한 번쯤은 해볼만 했던 것 같아. 이거 말고 마이코 체험이라고 해서, 이제 마이코가 뭐냐면 일본의 그 게이샤라고 하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일본의 기생, 뭐 무희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런 게 되기 전에 수련생 단계를 마이코라고 하는데, 그 마이코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얼굴에 하얀 색깔 흰 분칠을 하고 기모노는 더 이거보다 굉장히 더 화려해. 그거 체험하는 사람들도 있었어. 근데 가격이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얀 분칠을 여기 목덜미까지 다 해야 되니까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린다고 해서, 가격도 가격이지만 뭐 일정상 맞지 않아가지고 포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학생분들 중에 교토에 이제 가게 되면 마이코 체험이나 뭐 기모노 체험이나 이건 한 번쯤 해보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보면은 이제 일본은 교토뿐만 아니라 그 여기저기에 신사가, 크고 작은 신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곳곳에 뭐 마을의 정령이라든지 수호신이라든지 굉장히 많아서 신사는 정말 흔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이제 관광을 하고, 이때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우리가 이제 기모노를 입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이분이 지금 중국인 관광객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타이밍에 기모노를 이 거리에서 입은 사람이 저랑 제 친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중국인들이 그 한 단체 관광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우리 쪽으로 막 중국 사람들은 적극적이잖아요. 우리 쪽으로 막 오더니 뭐라고 이제 하는데 같이 사진 찍자는 그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일본인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타이밍을 놓친 거야. 이 중국인들은 막 우리랑 사진 찍을 생각에 막 되게 들떠 있고 막 이 아저씨를 선두를 해서 막 이쪽으로 빨리 오라고 저 사람들을 막 불러 모아가지고 되게 당황스럽게 사진을 같이 찍어줬던 아마 이분들은 우리가 그냥 일본인이라고 생각하겠죠, 아마? 어딘가 SNS에 이 사진이 떠돌아다니고 있을지도 몰라. 아무튼 그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하러 갔는데, 지금 사진은 이거밖에 안 남아 있는데, 이거 말고 이제 그날 같이 먹었던 게, 그 톤소꾸라고 해서, 돼지 돈자에 발족자를 써서 톤소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족이니까 우리로 치면 족발인데, 그 톤소크라는 게 메뉴에 있어서 이제 시켜봤는데 되게 맛있었어요. 우리나라 족발이랑 거의 비슷한데 조금 차이점은 조금 이렇게 물기가 많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삶거나 쪄낸 느낌보다는 이렇게 좀 끓여낸 듯한 느낌? 근데 그게 이제 간장 베이스로 해가지고 나왔었는데 되게 맛있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거를 또 한번 먹고 싶은데 그 가게하고 그 정확한 메뉴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 되게 아쉽게 생각하고 있어. 요즘 같으면 이제 뭐 아이폰이나 이제 뭐 다른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위치나 뭐 시간이나 날짜가 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 때만 해도 2010년 당시만 해도 제가 2009년도에 일본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이때만 해도 한창 그 디지털 카메라가 유행을 하고 있었어요. 2010년도에 아마 그 아이폰 아이팟? 그게 등장을 했던 시기였던 것 같은데 2011년, 12년도부터 이제 스마트폰이 활발해지기 시작을 하고 아무튼 그 전 시기였기 때문에 디카로 찍으니까 그 날짜 표시는 되는데 막 위치 표시까지는 안 되니까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 아무튼 또 그렇고 밥을 먹고 또 교토 거리에 이곳저곳 나와서 구경을 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시간이 빨리 가고 그래가지고 기모노 이제 반납해야 되는 시간이 와서 그때 이제 급하게 좀 일본스러운 배경 앞에서 그냥 뭐 급하게 이런저런 사진을 막 찍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 렌탈숍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환복하기 전에 직전에 이제 찍은 사진이고 그리고 이거를 아까 얘기했던 그 녹차 파르페인데 이게 되게 맛있었어요. 이때가 아마 이제 우리 흩어졌던 4명 일행이랑 또 다른 유학생 친구들이랑 또 같이 만나서 여기 디저트 가게에서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맛있게 먹고 확실히 추천드릴 수 있는 건 일본은 디저트의 천국이기 때문에 사실 일본 어느 지역에 어느 카페에 가시든 디저트는 정말 다 맛있을 거라고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금방 또 밤이 됐는데 다들 이제 갔다 온 데가 달랐어. 우리는 기모노 체험을 하러 갔고 어떤 그룹은 또 유명한 아까 얘기한 뭐 청수사나 금각사나 은각사에 갔다 오고 어떤 그룹은 또 여기 교토 타워 쪽에서 이제 돌아다니고 막 이제 이랬었는데 정작 이 교토 타워 내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 이게 생각보다 조금 실망했던 게 이 타워라고 해서 여기 지상에서부터 이렇게 쭉 우뚝 솟아있을 줄 알았는데 건물이 이렇게 쫙 있고 건물 위에 이 탑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막 웅장한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냥 뭐 근처에 이렇게 히나단 모셔져 있는 거 그냥 구경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1박 2일 여행이었기 때문에 좀 굉장히 짧다면 짧았죠. 사진은 많이 남기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에 교토 거리 그런 거는 매우 자세하게 구경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기회가 되면은 교토 여행도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사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일단 제가 아까 사진을 대고 날렸다고 했잖아요. 실은 제가 이제 오사카 여행을 이때 갔던 게 2016년도에 한참 이제 뭐 일적인 스트레스, 뭐 이런 뭐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감, 이런 개인적인 좀 스트레스가 좀 심했을 때, 좀 그게 달했을 때, 뭔가 이제 좀 무작정 어딘가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제 갔던 게 제가 이제 대학원 석사 과정 시절에 저한테 이제 굉장히 잘 해주셨던 또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동경하고 좋아했던 일본인 교수님이 계신데 그 교수님이 이제 원래 고향 출신지도 오사카고 또 이제 뭐 대학도 거기서 나오셨고 또 현재 그 오사카에 있는 한 대학에서 또 부임을 하시게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찾아뵀었는데 교수님이 그냥 이제 혼자 사시다 보니까 본인 짐에 본인 댁에 묵어도 좋다라는 그 어떻게 보면 빈말일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 말씀 하나에 금방 쪼르르 갔던 것 같아요. 선물을 사들고. 사실 그냥 호텔에 묵어도 되고 어떻게 보면 그 선물을 사들고 가는 그러니까 가격적인 면에서 그거나 비슷한데 나는 왜 이제 교수님 댁에 묵었냐면 그 일본의 이제 그 여자들이 소위 얘기해서 능력 있는 여성이 혼자 살 때 그 맨션이라고 하거든요. 우린 아파트가 좋지만 일본은 맨션이 더 좋은 축에 속해서 그 맨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내부가 궁금했어. 호텔보다는. 그래서 이제 염치불고하고 갔던 기억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교수님을 저녁에 만나 뵙기로 해서 교수님께서 뭐 이제 학회라든지 그런 게 그때 바쁘셨어가지고 그 전에는 나 혼자 여행을 하면 되니까 처음 이제 오사카역에 내려서 혼자 그 유카타, 일본 유카타를 갈아입고 그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그 도쿄에서처럼 유카타를 혼자 갈아입고 9월이었지만 굉장히 더웠어요. 그래서 그걸 입고 오사카 성으로 향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너무 넓은 거야. 내가 막 그 유카타에 그 일본식 게타를 신고 걷기에 되게 힘들었어가지고 아무튼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막 사진도 남기고 나 나름대로는 추억도 있고 혼자 이제 내가 좋아하던 일본식 그 프랜차이즈 오쇼라고 하는 중화요리 프랜차이즈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혼자 밥도 먹고 굉장히 이제 나름대로 즐겼는데 사진을 다 날려서 일단 아쉽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사진은 이 오사카에서 유명한 거 있죠? 아마 본 적이 있을 텐데 오사카 하면은 남바역이 최고 이제 번화가 그리고 그 중에서 이게 약간 명물처럼 랜드마크라고 해야 되나? 약간 오사카의 상징? 구리코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간판 캐릭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 오사카의 남바역에서 이제 가까이에 있는 그 도톤보리라고 하는 곳에 이제 글리코상인데 이게 딱 자정까지만 이 간판에 불을 아마 밝힐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다들 이 앞에서 사진 찍기 바쁘고 내가 갔을 때 느낀 건 한국인이랑 중국인이 정말 정말 많았어. 정말 정말 많았고 이게 원래는 뭐 일본 과자 회사의 마스코트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역대 글리코상에 대해서도 인터넷 찾아보면 쫙 나와요. 조금씩 이제 모양이 변해. 그래서 이제 교수님 만났는데 요 글리코 앞에서 사진 찍었냐 그래서 안 찍었다고 하니까 이제 가서 찍자라고 하셔서 이제 여기서 찍고 이제 식사하러 이동을 했었는데 나는 여기 글리코상에 가기 전에 그 오사카상에서 혼자 너무 지쳐가지고 그냥 어딘가 카페에 들어가서 혼자 맛있는 거 이제 달달한 거 디저트 먹으면서 그냥 가만히 이제 있었거든. 그래서 이제 교수님 만나서 이렇게 사진 찍고 이것도 나는 할 생각이 없었는데 교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되게 성격이 좋으신 분이어가지고 밝으신 분이라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따라해서 찍고 그리고 이제 저녁 식사는 다른 곳에 이제 맛집 추천하시는 대로 이제 가서 했었는데 이거는 그냥 움직이는 개였어요. 카니가 이제 개거든요. 그래서 이게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우리도 그 포항 쪽인가? 거기 가면 최근에는 이런 조형물들을 많이 해놨잖아요. 간판에.
근데 이제 일본 오사카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움직이고 있어서 신기해가지고 사진을 찍었고, 여기 보면 이렇게 한국어도 많고 중국어도 많고, 여기 대부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중국인 아니면 한국인이었어. 그래서 오사카에 갔을 때 나의 개인적인 느낌은, 음, 일본에 와 있는 일본에 와 있다기보다는 굉장히 그냥 시끄럽고 북적거리는 번화가의 한복판에 와 있는 느낌? 약간 이런 느낌을 굉장히 크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수님 댁에서도 사진 몇 개 찍었었는데 그것도 다 날리는 바람에 보여드리면 좋은데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기회가 되면 오사카도 여행으로 꼭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それでは皆さん、お疲れ様でした。